그 사업 주체가 물론 이제 LH입니다. 네. 그거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조정하고 감독까지 할 수 있는 게 또 시 이제 행정 당국인데요. 네. 그에 따른 불만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자세, 뭐 일하는 태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대화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그렇게 속도감 있게 해결들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그 대수로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그 지금 원래 22에서 24m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 저희 시민단체하고 다시 15에서 18m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18m하고 일부 어쩔 수 없는 구간만 15m로 그 대수로 폭을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저희가 지금 15m로 시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들이 애초부터 시공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수로 폭이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옆으로 지금 2200mm 농수로 관로가 지나가는데 18m 폭은 도저히 그때 농수로 관로 묻을 때부터 이건 불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이 제 판단입니다. 아마 시라든지 LH에서는 그 부분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터지겠지, 언젠가는 이 부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드러나겠지 이렇게 해온 결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정 그다음에 LH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시에서도 전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한강 신도시가 좀 생각보다 많이 좀 처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시청 차원의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첫 번째는 이 시민의 결집된 힘을 지렛대로 이용할 줄 모른다. 그렇죠? 신도시 입주한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기 너무 힘들어서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힘이 결집이 되고 있고 결집이 됐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좀 이거에 대한 좀 아까 말씀도 나왔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이걸 갖다 어떤 신도시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애초에 김포 수로 같은 경우는 건수로는 평균 23m 폭으로 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얘기 관가에서 나왔던 얘기 그겁니다. 이거 김포시가 운영하려면 돈 많이 들어서 못합니다. 이거 줄여야지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개념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 당시부터 그런 의견을 개진했어야죠. 근데 신도시가 디자인되고 다 도시계획이 된 다음에 나중에서 사후 약방문하는 이런 건 좀 자의적 판단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잦은 부서 이동에도 그 일부 책임 소재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신도시가 지금 발표된 지가 10년 차가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공직자가 다녀가고 또 자리 이동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사람 또 오고 계속 돌려받기식이 되는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아마 잦은 인사이동 이건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속성이 있는데 이게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연속성이 단절이 되면은 LH공사라든가 또는 민원인이라고 대화했던 내용이 서류화 안 된 부분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제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초기에 마지막으로 보면 초기에 신도시 각종 신도시 기반시설 용도나 문화복지 용도의 용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민간 개발 같은 경우 김포시도 지금 민간 개발 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풍무동에도 지금 풍무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체육관 지을 땅을 갖다가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그죠? 기부 체납을 받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단서를 붙이는데 LH가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시에서 찍어줬어야 되는 거는 우리 공연 용지라든가 체육시설 용지 또 주차장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적극 시에서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신도시 내 주차장도 없고 체육공원 용지도 지금 LH가 김포시 보고 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에 직면했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김포 시민의 시세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적이 왔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그 신도시 발표와 그 입안 초기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나 추진이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그러니까 그 두 주체가 있는데 LH하고 김포시가 두 주체가 있는데 사실은 두 주체는 어떻게 보면은 시민단체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악순환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너무 많고 그 예 중에 이제 대수로도 한 가지가 되겠고 아트빌리지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어떤 개발 컨셉이라든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이건 개발도 안 되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되는 거야. 이게 97년서 아니 2007년서부터 뭐 개발한다 그랬고 2011년도 유관기관에 의해서 작년에 완공해갖고 작년에 완공했어야 될 거를 아직도 지금 계획 중에 그거를 끌고 가는 어떤 김포시라든지 이 부분들은 사실은 LH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건물을 제공하고 건설 비용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김포시에서 제공하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거를 제공하지 못해요. 아이디어가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서 갖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리딩을 해야 꼭 움직이는 김포시의 무능함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시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청이라면 시장님이야 전 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김포시에 또 우리 당을 두고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 같은 경우 제가 들어다니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아, 판교는 왜 같은 LH에서 개발을 했는데 저렇게 컨셉이 다를까? 그거는 제가 얼핏만 그냥 생각을 해도 공무원의 관심이거든요. 담당자의 관심이고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로를 갖고 담당자분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왜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계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그런 제보를 받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조차 안 오고 회신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겠다. 그럼 답답한데 그걸 제가 공무원이 업무를 제가 그런 하소연을 들을 게 아니라 공무원이 찾아가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알릴 건 알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공사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이 정말 도시철도 하나로 매달려가지고 저는 이게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도시철도도 중요하지만 신도시도 개발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밑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자체는 밑그림이 없어요. 도시공사도 그랬고 LH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된 전부 건설하시는 분들 내가 사석에서 여쭤보면 김포 신도시는 그냥 그림 그려서 쓱쓱쓱 그려서 한 도시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한 도시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면 급하게 뭐든지 급하게 바뀌고 급하게 해버리거든요. 판교나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디테일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서 거기에서 움직이고 공무원도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행정이나 이런 게 어우러져 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런 부분도 안 되지. 정치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시민들이 울으면 그때 돼서 가서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하시고 정말 실사로 나오셔서 정말 보고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일단 시청, 그 다음에 여기 당을 두고 정치를 하시는 우리 정당들 계신 분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예. 형식적인 게 아니고 현장에 와서 그런 이제 애로사항들을 들으면 김포시청 직원들도 언젠가부터 LH의 패배의식 같은 거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해도 쟤들은 콧방귀도 안 껴. 해도 안 된다. 그런 게 이제 체념하는 어떤 것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저도 종종 보는데
아유 쟤들 뭐 지네 코가 석자인데 뭐 이거 해주겠어라고 스스로 먼저 선체념해버리고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여러분들 말씀처럼 자치단체장이나 지역 국회의원 뭐 이정도한테 선출직들이 똘똘 뭉쳐서 좀 한 목소리를 내고 또 강하게 질기게 좀 얘기하고 또 시민들대로 또 강력하게 또 시민적 힘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같이 단합을 되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LH 뭐 안 되면 본사라도 쳐들어갈 각오들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도 좀 논의 구조 형식에만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저도 한 말씀. 네, 말씀하세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왔는데 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요. 여기서 이제 시의 책임과 그다음에 LH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앞에서도 저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김포 한강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이 LH 직원들은 이 조직은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판교도 나왔고 뭐 우리 뭐 비교하자면 파주도 있고 인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이게 도시계획을 해놓은 거 보면 정말로 이거를 이 신도시는 새로 만드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새로 설계해서 어떤 그 기능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로 접근해서 이제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목적 의식이나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수로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는 수로 폭주 중요하지만 수로는 저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용지물이에요. 저건 어디까지나 그냥 자기네들 서비스 측면에서 그냥 한 수로였지 정말 수로를 원해서 한 거였다면 저 송도같이 송도였죠. 송도같이 이 수면이 이 땅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이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좋고 또 거기서 그 수로라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하천을 개조해서 수로를 만드는데 저기가 잘 운영되면 좋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자면 과연 저게 뭐 5년, 10년 후에 과연 정말 우리가 그리던 그 아름다운 수로가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LH에서 애초에 능력이 안 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그냥 해서 넘어가면 된다 식으로 지은 것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폭발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A지구 쪽에 보시면요. A지구 그 생태공원 그 뒤쪽은 아파트도 있지만 한강로 쪽으로는 단독부지예요. 그러면 단독부지라는 건 뭡니까? 누가 봐도 쾌적하고 편안하고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집을 질 거예요. 근데 지금 분양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 빛이 팔렸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건 팔릴 수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화물차가 다녀요. 단독 택지 정중앙으로 그 생태공원으로 인해서 그 도로 변형이 생겼죠. 그 제방도로가. 근데 그거를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걸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다는 거. 하지만 그 고민을 정말 했는가? 그게 단독부지 한가운데로 지나간다면 전원주택을 꿈꾸는 사람이 거기다가 땅을 사겠습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죠. 도서관 부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역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 일성터널 앞에는 뭐 저희 단지기도 하지만은 어린이공원 내에 주유소가 지금 들어오고 이 문제도 단순히 실수라고 볼 수 없는 그 도시계획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횡단보도 안에 주유소가 들어왔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사방에 지금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 보면 그 담당자분들이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계획이 안 됐던 얘기예요. 일단은 계획이. 그리고 이 도시는 베니스를 뭐 벤치마킹하고 꿈의 도시고 이거는 허구였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여건상 안 됐으면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뭐 싸우다가도 계속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하지만 이미 사기성을 갖고 시작한 그런 어떤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저는 LH를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LH는 자금난 때문에 더 자기들이 그거를 이제 면피 삼아서 배짱을 부리는 것이고 김포시를 제가 봤을 때는 뭐 서두에도 아까 저 편집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뭐 김포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김포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인구 7만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공무원들한테 바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이런 신도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배워가는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분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자꾸 매일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면 거기에도 학습화가 돼갖고 민원 해결이나 어떤 한 발 앞서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아니면 내가 만들어 보겠다, 내가 정말 내 직책을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어떤 이 도시 만들겠다는 개념보다는 또 일이 터졌구나,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못 해준다 그러면 또 쟤들이 안 해줍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 이거는 둘 다 마찬가지로 LH에서도 생각이 없고 시에서도 적극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당사자인 LH와 김포시가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시끄러워지고, 정말로 신도시를 택했다는 거는 이주하는 겁니다. 이 옆으로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 돼 있는 도시가 아니고 미래의 도시를 상상하며 자기가 여기 모든 것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직장이 멀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흙먼지가 날리는 것도 5년이고 10년이고 감사하고, 전철이 없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중현 회장님, 저희 지금 아까 이제 대수로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 대수로가 혹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단체 역량을 총 집결해서 사실은 테마와 컨텐츠가 있는 그런 대수로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대수로라고 하는 하드웨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을 갖췄지만, 거기에 그 소프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 저희는 그 시민 단체의 힘으로 정말 대수로를 애초에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좀 이렇게 잘 만들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선거철도 되겠지만은 그분들의 힘도 또 얻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농수로를 이전하려면은 거의 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18m로 유지하려면은 대수로 그 농수로 관로를 옮겨야 되는데, 그 옮기는 비용은 저는 애초에 약속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비용에 해당하는 어떤 특화안들을 내놔야 될 거라고 보고, 이것이 이제 우리 시민 단체 또 시민들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또 시민들의 어떤 아이디어들도 받아내서 아주 대수로만큼은 저희가 핵심 시설물로 좀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 저는 그 부분이 LH나 시의 도움 없이 우리가 좀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역량을 총 집결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충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금 고촌에는 유람선이 다니고 있거든요. 한강에도 유람선이 다니는데 15m짜리에 유람선이 다닌다면 정말 애들 오리배 타는 놀이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저희가 그래서 그런 아젠다나 이런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 없이 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만약에 정말로 그 수로를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싸워서 얻지도 못한다면,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봤어요. 세계 최초로 한번 그럼 그 수로에다가 래프팅장을 하나 만들어줘라. 인공 래프팅장. 그리고 카누 탈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탈 수 있는, 한강로를 지나가서 강화로 놀러 갔다 오다가 여기가 더 좋아서 거기서 그런 걸 타고 놀다가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가는 거를 뭔가 이런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아끼지 말고 투자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조형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로 바로 옆에 떵하니 그냥 집만 지어놓고 이러지 말고
라베니체라는 이름 자체가 유럽풍이잖아요. 유럽의 컨셉을 땄는데 진짜 뭐랄까 풍차래도 화장실에 갖다 풍차 모양을 만들어서 특화된 뭐 이런 조형물, 기타 등등의 뭔가 여기만의 컨셉, 우리나라에 없는 거 이런 거를 좀 돈이 얼마를 들더라도 좀 LH에서 좀 뺏어와서 정말 특화가 더 돼서 오히려 유람선이 다니는 것보다 이게 더 좋다, 잘 됐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양 연합회가 합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기 그 상당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하드웨어가 잘 골격이 잘 돼야 근육이 붙어도 제대로 그 이렇게 폼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반면에 사람들이 이제 도로만 뚫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뭐 설계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감이 중요하듯이 이제 그런 지금 마감 단계에 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콘텐츠와 구체적으로 어떤 그 마감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듬어서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 또 거기에 단순히 이제 상식적으로 살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런 수로 나름 컨셉을 많이 이렇게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에 뭐 어떤 특화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다면은 이 그 특화안에 대해서 다시 LH한테 숙제를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해오는 날이 7월 1일 날 숙제를 해오는데 그거는 숙제가 1차적인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윤곽이 나오면은 저희 시민들한테도 일일이 그 어떤 그 아이디어도 좀 제공받고 아까 우리 주의사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래프팅도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가 되겠지만은 그런 아이디어 부분들도 해서 하여튼 그 애초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아까 그 편집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컨텐츠를 무엇을 포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늑장 건설이 돼갖고 좀 저희한테 나쁜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좀 그런 부분들이 더 어떤 전화 위복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역량을 좀 집결하려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신도시 개발 초기에 그 당시 토지공사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무엇을 짓거나 건설할 때 이거 뭐에 써먹을 이걸 뭐가 필요하니까 지어야지 하는 거지. 지금 사실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 예. 그래서 그 과거 LH공사가 이렇게 했던 걸 보면 사실 컨셉은 없었던 게 맞아요. 앞에 지적하신 것처럼. 네. 컨셉이 없다고 하면 뭐하겠지만은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이 네. 제가 그 신도시 입주한 사람 제일 먼저 분양에서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 분양 카탈로그나 토지공사 광고판에 딱 뜨는 게 첫 번째가 수로도시예요. 그래서 수로도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구가 여성 친화도시입니다. 그래서 LH공사하고 1차 그 면담 때 제가 옛날 그 2008년도인가 단체 면담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수로도시하고 여성 친화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럼 수로도시가 뭡니까? 근데 거기서 들어온 그 담당 여기 그 당시에 책임자가 있던 분이죠. 수로가 있잖아요. 수로가. 그러니까 수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물을 정수해서 보낸다니까요. 아니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정수해서 거기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나요? 했더니 아 배도 떠가요. 사실 여기 나온 책임자급이 갖고 있는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지금 15m 폭을 확 줄었기 때문에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레포츠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그거 보고서 얼마 전에 생각한 게 양재천 모델은 또 어떤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젊은이들이 역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레포츠 시설이라든가 또는 양재천처럼 사람들이 휴식 저녁 때 나와서 휴게 공간으로 산책을 갖다 쭉 조용하게 한 바퀴 돌 수 있고 또는 운동도 할 수 있겠죠. 다니면서 뛰기도 하고 자전거길을 만들어서 일산 호수공원 그 둘레길처럼요. 그 이왕이면은 친환경 생태공원식으로 이렇게 수로를 양재천 모델로 도입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고민하기 전에 사실 뭘 할 거냐 운영 방안은 용역 방안에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LH공사가 분명 용역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 말은 베네치아인데 그럼 베네치아가 뭐가 어떻다는 건지 여기에 뭐 중국에서 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람선만 딱 띄우는 이미지만 제시를 했거든요. 수변 공간 카페가 있고 근데 그건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 구간을 아울 때 봤을 때는 레포츠 공간을 갖다 활용하는 것도 좋고 또 양재천 모델을 일부 도입해서 편안하게 주민들이 나와서 구경도 하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마 연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기 그